오늘이 가을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입니다만 전국적으로 극심한 폭염은 여전합니다. 한반도 근처로 올 줄 알았던 태풍 노루는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정말 덥습니다. 덥다는 말 말고는 이 날씨를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절로 나기도 하고요. 이 더위가 역대 최고 더위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영서와 충청 이남 지방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지역들에 해당이 되겠고요. 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좀 내리고 날씨도 흐리면서 폭염 경보에서 주의보로 일부 좀 대치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밀양이 어제 39도를 기록했습니다. 해남이 37.2도, 남원도 37도. 그래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역대 8월 중에서 가장 높은 기온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가 가장 뜨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 여름 폭염이 굉장히 절정에 달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역시 대구가 36도, 부산도 34도에 달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뜨겁겠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날씨가 좀 흐리고 비도 내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염의 단계는 한 단계 좀 낮아진 이런 상황입니다.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겠고요. 특히 이제 낮더위뿐만이 아니라 낮더위가 밤으로까지 이어지는 밤더위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네. 요즘 같은 때는 최고 기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최저 기온까지 포함한 평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열대야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고 어젯밤에서 오늘 새벽 사이에도 뭐 서울, 제주, 부산 이런 많은 지역들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만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로 밤더위가 굉장히 극심하겠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오늘 밤 사이에 굉장히 뜨거운 밤더위가 나타나면서 뭐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가 또 정전되는 이런 사고도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태풍의 열기가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남아 있어서 굉장히 좀 뜨겁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열대야 때문에 밤에 잘 못 자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 더위 언제쯤 누그러질까요? 예, 우선은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까지는 폭염이 이어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 경기, 뭐 영서 일부 지방에 해당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비가 좀 오늘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날씨도 흐리고 그러면서 폭염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사실은 이 열기를 해소시켜줄 만한 비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소나기만 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소나기라는 것은 오히려 공기 중에 수증기를 굉장히 좀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대로 35도를 넘나드는 굉장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한 50mm가량 비가 좀 내리면서 서울이 32도 예상되고요. 춘천은 33도. 그래서 남부지방 그리고 최근에 나타났던 폭염보다는 2, 3도가량은 기온이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한반도는 본격 폭염 시즌에 접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당분간이 이제 본격적인 한반도의 폭염이고 이후 한 중순 정도부터는 조금씩은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집니다. 하지만 뭐 35도에서 40도 사이를 넘나드는 이런 극심한 폭염이 누그러진다는 얘기지 30도를 넘는 이런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폭염이 좀 누그러지면 좋겠지만 아직은 상당히 더워서 더위병 환자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뭐 말씀해드린 대로 굉장히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죠.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이기 때문에 온열 질환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1,000명을 넘어섰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말을 통해서 굉장히 극심한 폭염이 나타났기 때문에 온열 질환자가 주말 사이에 더 크게 늘어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많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6명이 사망했습니다. 야외에서 대부분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이한 점은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청년층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폭염은 뭐 나이가 많은 이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청년층에서도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이런 극심한 폭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열대야도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당분간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대 바깥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고요. 헐렁하고 밝은 옷을 착용해 주시고 수분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바깥 활동을 하시다가 피로감이라든지 또는 두통 아니면 메스꺼움 이런 초기 증상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에서 머무신 다음에 바로 병원으로 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 주말 한반도 근처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태풍 노르는 뭐 일본에 상륙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면 지금 뭐 한반도는 아예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태풍 노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 규슈의 최남단 그 섬에 상륙을 해서 현재는 일본 남쪽 해상을 따라서 계속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일본을 완전히 관통한 다음에 일본 홋카이도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어제보다도 사실은 지금 태풍의 진로가 훨씬 더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치우쳐서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 기상청에서 제주와 일부 동해안에서 너울성 파도에 따른 피해는 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예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동쪽으로 치우쳐서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반도 내륙뿐만이 아니라 해상에서도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한반도는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 주말에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태풍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주와 남해 먼바다에서 풍랑주의보도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물론 모두 다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또 태풍이 몰고 온 굉장히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에 유입이 되면서 한반도의 폭염이 훨씬 더 극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한반도에 굉장히 강한 비바람을 몰아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폭염도 굉장히 심했었고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도 굉장히 좀 높게 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또 태풍이 오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태풍 전망 어떻습니까? 예, 현재 5호 태풍은 보름 넘게 지금 바다를 떠돌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일본 쪽으로 완전히 진로를 결정을 했고 일본에 굉장히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로 현재 태풍이 일본 쪽을 완전히 관통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최근 태풍은 11호 태풍 날개입니다. 북한에서 제출한 태풍인데 어제 소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호 태풍을 제외한 이 북서태평양에 태풍이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에 태풍이 다시 만들어져서 한반도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거의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8월 달은 사실은 이 한반도 남쪽의 고온다습한 세력들이 점차 수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염이 좀 누그러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태풍이 이 고온다습한 세력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대한해협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가 8월 달과 9월 달에는 어떤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기상청에서도 올여름 전망을 통해서 올해 태풍이 한 2개 정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다라고 봤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풍에 대한 예의주시 그리고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날씨 전망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